저희들이 지금 저희 인사혁신처가 제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제도 개선이나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 조금 저희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취지 자체가 저희들은 이제 도입 취지를 한번 살펴보면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나누기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전일제를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이나 저쪽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간 선택제의 어떤 형태의 고용 형태가 우리 한국의 공직 사회보다는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뭐 많은 데서는 10%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새로운 고용 형태로서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서는 이제 지적되어 오는 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제도 개선 경과 같은 경우를 잠깐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이제 시간 비례에 대해서 월급이 부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보수에 있어서 조금 더 좀 기존의 시간 비례하고는 상관없이 특수 업무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동일 호봉 전일제 공무원의 월 봉급액의 5%를 5년 차까지, 그다음에 6년 차 이상한테는 이제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이제 다른 직업을 좀 유연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일반 전일제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좀 겸직을 좀 폭넓게 허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이제 연금 적용이라든가 근무 시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일제 공무원하고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봉급하고 수당은 비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가장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봉급하고 수당은 직무화에서 비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같은 경우는 봉급은 전일제 동일 직급 호봉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호봉 승급 부분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승급 기간이 1년 단위로, 근무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년 단위로 호봉 승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일부 부분에 있어서 출장 여비라든가 복지 포인트 부분이 차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장 여비나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다 전일제와 동일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만 직무 관련 있는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특수 자격증 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시간 비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공무원에게 월급의 지급 비율이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몇 %를 지급한다, 월급의 몇 %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비율이 다 같습니다. 다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시간 비례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자꾸 차별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전일제 공무원의 전체적인 공무원 원칙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일제 공무원이 만약에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시간 선택제만을 위해서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일제 공무원에 대한 그런 지급 원칙이라든가 관리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차이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존 좀 말씀하셨던 앞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적합 직무를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자체가 각 기관별로 시간 선택제 적합 직무를 아예 채용 공고할 때부터 이 업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이 가령 20시간이다라고 해서 시간, 적합 직무, 근무 형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면 주별로 며칠은 뭐 하고 며칠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채용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전에 선택을 해서 되는 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각 중앙행정기관에 가급적 시간 선택제 채용할 때는 가급적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를 가급적 해라. 시간은 어떻게 되고 오전 근무가 주로 되고 아니면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 근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더 각 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시간 선택권을 공무원 개인한테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20시간이든 35시간이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에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나는 그냥 20시간만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고 초과 근무 시간도 하지 말라는 공무원도 있는 반면에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나 35시간까지 일하고 초과 근무도 더 열심히 하겠다. 보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 부분이 있어요.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든 전일제 공무원이든 이 초과 근무하는 권한하고 시간 선택하는 거, 유연근무 선택하는 기관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그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 운영 담당자나 부서장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전일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인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그 기관의 부서장이나 기관의 인력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권한권이 최종적으로 말하면 임용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임용권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 개인이 물론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승인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용권자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일제 전환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채용할 때부터 새로운 고용 형태로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서 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경채라든가 공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들어오는 길은 열려져 있지만 그런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의 저희들이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 소수점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정원의 소수점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은 이제 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최종적인 담당 부서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만약에 이 소수점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시간 확대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 부분은 저희들 행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예산 당국에 의해서 정원 같은 경우는 각 기관에 한 명이라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한 명당 정원이 한 명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만약에 부여됐을 경우에 이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전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각 기관의 조직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각 기관의 조직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게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원의 소수점 부분은 일장일단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서 그거를 시간 확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쉽다면 쉬운 과정이라면 기관도 좋을 거고 그쪽에 채용 공무원도 시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운 과정이 있음을 고려를 할 때 사실상 시간 확대나 이런 부분은 더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당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격수당이나 면교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 관련 수당이라든가 수당은 월급 지급 비율에서 비율을 하도록 있고 그거하고 지급 비율하고 상관없이 정액제로 하다거나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전일제 공무원에 대한 전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휴직을 하거나 만약에 그만두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수당 대부분의 수당은 다 일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거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지급을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전일제 공무원하고 차별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제도 개선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과정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 과정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은 고충 처리라든가 이런 그런 해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이제 보통 이제 민원 들어오는 채용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도 이제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항상 고려되는 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처 인사 담당자들, 실질적으로 그 조직이나 조직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시간 근무 확대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근속 승진 기간에 단축할 때도 저희들이 각 기관의 인사과장들, 인사 담당자들 선택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실제로 인사를 해보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을 제도 개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 말씀하셨던 건 이제 법 제도 자체 도입 취지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지적들과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 특히 이제 직무 관련 개발에 관련한 문제나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약간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관 운영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부처마다 다르게 되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35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직 전체 중앙정부 전체가 좀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부서는 뭐 어떤 부서나 국가직은 35시간을 하고 또 어떤 시간은 20시간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글쎄요. 이제 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별로 다 특성이 있을 거고요. 네. 그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하는 건데 다 일괄적으로 해라. 라고 하더라도 뭐 정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게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뭐 대부분은 이제 그런 선택권을 자기한테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 중에 들어오는 대표 중에 나는 더 이상 처음 업무도 쉽고 나는 딱 20시간만 하고 바로 귀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자꾸 일 시켜서 이런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일률적으로 다 시간 확대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제도상으로 정원 부분이 걸려서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게 바람직스러운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왔던 이야기 좀 더 이야기 토론을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누고 예, 싶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좀 5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회의에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양해를 주신다면 좀 일찍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나머지 네, 그러면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나가셨지만 조금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박영원 팀장님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나가신다고 하니까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그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랑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시간 선택권이
법령에 차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 선택권을 저희가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잘 안 들려요. 네.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법령 조문이 다르다 보니까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하울링이 있어서요. 예, 자꾸 잠깐 끊긴데 제가 그냥 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쪽에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 도입될 때 자체가 시간 선택 전일제 공무원에 대한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을 많이 늘려서 거의 그 신규로 들어오는 채용 공무원이든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든 이런 부분을 많이 그 확보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간 선택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열어놨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뭐 차별적인 요소가 그게 차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법령 조문에 그 전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고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그런 조문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35시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20시간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35시간으로 강제해서 경찰병원 같은 경우는 퇴사하는 경우도 사례가 나오고요. 20시간만 하고 싶은데도 20시간만 못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특히나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가 정해져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직무가 정해져서 들어온 4년간은 직무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35시간까지 늘어난 상태에서는 전일제 공무원의 직위로 보직 이동이 일어나서 전일제 공무원만큼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를 평생 그 업무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말씀하시는 게 그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하는 경우라고 봤을 때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도 시간 조정할 때 대부분 본인이 신청서 서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글쎄요, 뭐 법 전문상의 차이라기보다는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그렇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업무에 대해서 본인은 가족 사정이나 가정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고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소청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단순히 조문 상이나 다른 거 봤을 때는 어차피 채용 공무원도 근무 시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신청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청서를 내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 가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전환형과 동일하게 그 법령 조문에 변경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환은형 공무원 조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원한다고 많이 다 들어주는 거는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에다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원하고 그다음에 임용권자가 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간속대체 채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속대체 채용 공무원이 35시간 하기 싫은데 20시간 하기 싫은데 강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환형과 동일한 조문 개정을 사실은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의 주요 의제가 시간 선택권 부여이거든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답을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내용을 봐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신청을 하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든 최종적인 거기에 인사 담당자들의 개인 권한은 그게 뭐
근무 시간에 뭐 어떻게 총 범위 내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이나 승인 권한은 부서 담당자든 그 기관의 인사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인정을 그게 시간 확대나 이런 부분이 근무 기간 인정이라든가 승진 기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정원 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 명령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선택제 전환이든 채용 공무원이든 그런 부분에 조정하는 부분은 뭐 최종적인 개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인사운영 담당자나 부서장이나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네, 저희도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전환형과의 차별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뭐 네, 건의 저희가 저기 들어오시면 저기 그 시간 선택제 채용을 개정을 하던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도 저희들이 많은 저기 그 부서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또 저희들도 그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함께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환 공무원이 잘못된 조문이 아니라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법령 조문이 잘못된 조문이기 때문에 전환형과 동일하게 시간 선택권 부여를 해주셔서 퇴사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많이 저희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